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지식 한 스푼, 재미 두 스푼 얹어드리는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물가 너무 올랐어. 금리는 또 왜 이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경제 상황 뒤에는 생각보다 큰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그 중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아니, 맨날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왜 만남? 이게 무슨 일이고? 과연 이 만남이 성사될까요? 그리고 만약 만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Let's go!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이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자는 말을 꺼냈을까요? 겉으로는 계속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공장도 농경지도 다 파괴되면서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게다가 서방 국가들의 지원도 마냥 무한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고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싶은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러시아 역시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죠.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 투자가 줄어들면서 러시아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군사적 손실도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회담 제안은 이제 슬슬 출구를 찾아볼까 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3자,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인물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회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생긴 거죠. 그럼 만약 이 두 거물급 인사가 실제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물론 100%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극적인 휴전 합의.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죠. 만약 양측이 서로의 핵심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양보해서 전격적인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이뤄낸다면 이건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희소식이 될 겁니다. 당장 전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금융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안정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즉각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빈손 회담 또는 의견차 확인. 아쉽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해서 막상 만나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쉽지 않네 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 작은 성과라도 당장 큰 평화 협상은 아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포로 교환, 곡물 수출 협상 같은 작은 성과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당장 큰 경제적 변화는 없겠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끝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만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물가 안정.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유가와 곡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다시 풀리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다시 수출되나?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겠죠. 우리 식탁 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가 필요한데 전쟁 때문에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았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런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투자 심리 회복.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은 다시 지갑을 열게 됩니다. 전쟁으로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이 돌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 또는 우려되는 점도 솔직하게 얘기해 봐야겠죠. 첫째, 기대와 실망의 반복입니다. 만약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에 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대화는 어려워 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죠. 둘째, 정치적 합의의 난항입니다. 설령 만나더라도 양측이 양보해야 할 핵심 사안, 영토 문제나 나토 가입 문제 등 워낙 복잡해서 실제 평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즉, 만남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전쟁 산업 관련 기업의 영향입니다. 다소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이 종식되면 방위산업 등 전쟁 관련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 제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제 정세가 우리 주머니 사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이 회담의 성사 여부와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희망에 불씨라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 만남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경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